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여객기에서 이륙한 뒤 랜딩 기어의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보잉 757-200 기종 여객기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뒤 기체에서 바퀴를 떨어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바퀴가 LA에서 회수됐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콜로라도 주 덴버 공항으로 향하던 국내선 항공편으로 목적지에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승객 174명과 승무원 7명 가운데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중위소득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주 주택 중간 가격은 처음으로 9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불과 2년 만에 10만 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주택 중간 가격은 2020년 이래로 45%, 2010년보다는 183% 상승했습니다. 하버드대 공동주택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 지역 중위소득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중위소득의 5배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주택 가격과 렌트비로 미국에서의 삶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의 주택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측은 완주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갖고 상원 의원들도 오찬 모임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던 일부 하원 의원이 입장을 바꾸는 등 후보 사퇴론의 진앙격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잇따르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의 확산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코언 하원 의원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심지어 같은 책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213명 중 6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MBC는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 내부의 후보 사퇴 압박에도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게 그가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흥미롭게도 그는 대의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지녔다며 그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에는 부통령과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추진해왔다는 징후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올해한 금리 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9월에 금리를 내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지속하면 경제 성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성급한 금리 인하 역시 위험하다고 단서를 달아 시장의 과도한 흥분을 경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연방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 초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행보가 결여됐지만 최근 월간 지표들은 완만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FRB의 확신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첫 TV 토론에선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느냐는 질문에 네 후보 모두 동의했습니다.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았던 한 후보는 당시 국민의 눈높이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 후보는 당시 김 여사가 실제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 후보는 원희룡 후보를 향해 갑자기 출마한 이유가 뭐냐며 윤심 논란을 지적했고, 원 후보는 출마 결정을 번복해 죄송하다면서도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가 2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을 첫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의결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야당 단독으로 2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혜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주제로 첫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기로 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등 1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모든 절차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청문회 개최는 물론 증인 채택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실체를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은 불법 청문회인 만큼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도 일부 지역 폭염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1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